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최고 5%가 넘는 이자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자금 통장이 있다는데요. 네. 일반 통장과 출자금 통장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예.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신에 출자금 통장에 안 좋은 점도 있나요? 그렇죠. 출자금 통장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들어보신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뜻하는 말대로 출자해서 만드는 통장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일반 시중은행들은 출자를 받지 않잖아요. 이미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그 저축은행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금고형 저축은행들은 출자를 받는 거를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다가 그 금융기관에다 출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출자를 하게 되면 그 출자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이 방금 말씀하신 세금 면제라든지 보통 우리가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 15.4% 세금을 내는데 이 경우에는 1.4%밖에 안 내요. 주민세나 농특세 부분만 내면 되니까 한 14% 혜택을 받죠. 면세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자 수익도 과거에는 5%에서 한 6%까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좀 떨어져서 한 2.8%에서 3% 정도 되는 이자 수익도 받고요. 여기 한도가 한 3천만 원까지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출자금 저축통장에 관심이 많으신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 보호가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출자를 했으니까 그 출자한 돈에서 다 잃어버리게 되면 제가 건질 수 있는 돈이 없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네,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오셨습니다. 경기대학교 노준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주제가 바로 이 동상이몽 같은 내용인데요. 남북대화가 2년 만에 열렸다고 지금 회담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인데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었고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열렸고 북한 대표단으로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걸어서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한 250분 되는 모양인데요. 걸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회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저는 참 모처럼 만에 남북이 네. 머리를 맞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모처럼 만에. 네. 진작에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은 네. 지금 더 멀리 왔을 텐데 네. 돌아서 9년이나 이렇게 사실 남북 간에 아무런 역할도 못 하다가 예. 이제서야 장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도 예. 보기가 좋았다는 측면이고 예. 또 하나는 여기에 임하는 북쪽의 자세가 의도가 어쨌든 간에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참 이례적이었다. 네. 특히 리성건 위원장의 이 발언들을 네. 보면은 예. 마치 준비하고 온 듯한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듯한 네. 또 어떤 방식이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 과거에 판을 깨고 나왔던 그런 전례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않는 북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따져볼 만큼 네.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예. 마지막 하나의 기대치는 이번엔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예. 마치 이것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엄청난 대전환 터닝포인트다 이렇게 보지 말고 예. 이거를 기회로 말 그대로 이거는 출구 예. 일종의 마중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잘 가다듬어서 남북관계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예. 우리가 주도가 돼서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시켜서 예. 북핵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얘기하면은 네. 진짜 평창이 평화로 가는 예.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노선일 교수님.
좀 전에 들어오면서 뭐 뉴스를 보니까 벌써 남북이 이제 공동 합의문 작성에 돌입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 이런 회담하면 뭐 무박 2일 쉼 없이 이어나가는 예. 또 무박 4일까지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꽤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상당히 일단 기본적인 합의는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 좀 수석 대표만 접촉을 하고 문안을 다듬으면 벌써 공동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역이 나올 정도니까. 네. 그런 것은 어쨌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남북한이 공동 목표가 확실하니까요. 이번에는. 네. 어떤 평창올림픽 참가하겠다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이 정말 의외로 이번에 동계올림픽이니까 하계올림픽과 달리 예.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야말로 이제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예. 그다음에 크로스 컨트리 이게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수단은. 8명 되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무슨 예술단에다가 참관단에다가 예. 고위급 대표단에다가 해서 예.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다음 응원단까지 또 온다면 예. 어쨌든 북한이 상당히 이번 판을 크게 보는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걸 뭔가 좀 속마음을 좀 떨떠름하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속내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예.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광경 우리가 많이 봐왔었습니다. 사실은 예.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고. 예. 화기애애하게 또는 이렇게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네. 항상 뭔가 덜커덕거리는 그런 장애물이 늘 생겼거든요. 예. 남북 관계에서는. 예. 더더구나 이번에 지금은 북한이 어떤 현재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단기적 성과는 분명합니다. 네. 모든 방면에서 지금 대북 제재가 조여오고 있으니까 네. 대한민국을 그런 어떤 통로로 좀 제재를 조금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벌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게 분명하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분은 알면서도 좀 속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그건 북한의 의도를 분명히 간파하고 예. 더더구나 지금 미국이나 모든 국제사회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예. 남북 관계만 잘 풀어가서 될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어려울 수 있는 국면일 수 있다. 네. 이런 점을 좀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볼까요? 미국은 답이 나왔죠. 100% 지지한다고 그렇습니다. 예. 물론 100% 지지에 비용이 비쌉니다. 잘 아시죠? 예.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예. 참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편하죠. 말 한마디에 그냥 100만 불짜리입니다. 예. 그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00%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저는 그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중국은 이번 기회에 대해서 남북이 모처럼 만에 물꼬를 터서 다행이다. 예. 그리고 이것을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주변국 중에서 일본만 빼고 예. 일본은 잘 되는 거 싫어하겠죠. 예. 일본만 빼고는 대체적으로 다 남북 분위기를 예.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중국과 미국도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이번에 남북 대화에서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번에 의도 한번 따져볼까요? 좀 우리가 내밀하게. 예, 사실 예. 남북도 동상이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저하고 노동일 교수하고 앉아있는 이 자리보다도 더 험난합니다. 그 자리는. 예. 자, 동상이몽 중에서 북한의 의도가 뭘까? 숨은 의도는 예. 저는 대북 제재를 끝내자. 예. 우리 평화 좋아한다. 예.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올해는 경제의 해거든요. 이제. 예. 대북 제재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예. 그걸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핵은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예. 경제다. 두 번째는 다 아는 의도는 뭘까? 우리 이제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죠.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우리 핵무력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시비 걸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리성은 큰 앞에 나와서 이거 뭐 다 공개하시죠. 이게 얘기는 봐보세요. 예. 그런 자신감 표현이에요.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가 아주 자신감이 철철 때로 넘치더라고요.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예. 통크 보이기도 하고 그건 다 아는 저 의도를 대내적으로 굳이 우리 북조선은 핵무기가 완성됐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예. 것이고 예. 혹시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남쪽이 예. 우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데 테이블 좀 마련해 줄래? 예. 중국하고도 잘 얘기해서 육제회담 아니면 사제회담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봐. 예.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 예.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도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는 거야. 한번 나서볼래?
라고 하는 혹시나 의도로 이 세 가지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노사연 교수님. 어쨌든 뭐 북한의 그 전략이랄지 의도는 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뭐 군사 실무회담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지원을 얻어내거나 지금은 당장은 이제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얻어낼 게 분명하죠. 그리고 군사 대화 가운데서도 뭐 어떤 군사분 개선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이건 뭐 우리는 적대행위 중지할 게 없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이제 확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게도 그렇고요. 그거 지금 미국의 북한의 초미의 관심사겠죠. 거기까지는 우리하고 얘기하겠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핵과 미사일 문제가 나오면 그건 대한민국하고 남한하고 할 얘기가 아니다. 미국하고 하겠다. 그건 뭐 변치 않는 북한의 전략입니다. 북한의 의도고. 근데 그걸 우리가 과연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그러면 북한하고 한번 미국하고 대화해 보실랍니까? 라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묘수를 발휘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어떤 대화의 틀을 뭐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좀 우리의 외교 역량이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따 좀 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외교 어떤 그 결과들을 보면 야, 참 우리의 외교 역량이 너무 허술하다. 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외교 역량이 갑자기 좋아질 것인가. 그 부분 조금 의문이거든요. 미국도 사실은 100% 지지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그거는 딱 앞뒤 맥락을 보면요. 평창 올림픽에 관한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다른 정말 남북 간의 무슨 본질적인 대화 이것까지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 역량이 더욱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국면이라고 봅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저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김한정 의원 말씀이 이분이 이제 2000년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하셨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느끼신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바로 진행되고 있는 게 2000년 모델이다. 왜 2000년 모델이냐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돌아오자마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비추었던 뜻, 즉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자 한다는 뜻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냈었고 그래서 거의 이 성사 직전까지 갔었으나 차기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공화당이 이 흐름을 깨버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2000년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노동일 교수님께서 지적하셨고 박성민 교수님 지적하셨는데 이번 평창 올림픽의 화해 무드가 경제적인 지원은 남한으로부터 얻어내되 정치 외교적인 북미 수교를 위한 대화의 틀은 남한이 중재를 해서 아니면 거간을 해서 이 일을 성사시켜 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의 협상 파트너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거는 북한의 주장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던 대목이고 우리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걸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우리 정부가 그 중재를 할 수가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당사국이고 우리도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평창에 정말로 전폭, 대폭, 광폭의 의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한미 간에 조율을 해서 지금의 남북 대화도 한미 간 조율된 건 아니었습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에 그래서 평창을 평화로 가는 길목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서 현실 가능한 북핵 문제 접근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우리 정부가 중국과 얘기해서 테이블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한 방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결국은 더 나아가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할 수 있는 또는 북미 수교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북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가려면 상당히 먼 길이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참 먼 길이 걸릴 거고요. 사실은 시간과 꽤 오래 걸릴 거고요. 우리가 이번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한 번에 한 걸음씩 이번에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그 평창 올림픽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북한의 그 어떤 참가를 통해서 거기까지 하고 이제 거기서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회담 이런 건 지금 현재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북한은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회담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리를 걸어놓는 것을 이번에 만족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 미사일 문제,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그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너무 갈 길이 멀고 사실은 그게 현실화될지도 사실 알기 어려운 그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야말로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걸 한술밥에 배부르자 오늘 대표단도 그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번에 한 걸음씩만 가자.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리만 걸어놓는 것으로 좀 만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그 대목은 그래요. 이것을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한 거죠. 물꼬를 텄는데 마치 본불이 터진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의도는 앞서 저희들이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숨은 의도가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를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작은 이제 물꼬를 트는데 이것은 마치 큰 본불이 터진 것처럼 무슨 본격화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건 우리 협상요도들을 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물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을 너무 정치적 쟁점하지 마라. 특히 집권당 쪽에서. 오늘도 6월 지방선거에 혹시나 남북관계가 좋아서 대화가 되고 하고 있는 건 이걸 또 지방선거에 활용을 해서 마치 무슨 선거에 새로운 국민들 만나겠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남북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도 돌아서 버립니다. 왜? 남북 문제, 안보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는 정권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실패를 보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방금 노동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내밀하게 혹시나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면 좀 조율을 하더라도 해서 좀 더 길게 호흡을 하면서 남북 간의 어떤 좀 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나가야 될 것이지 6월 지방선거 있다고 한번 해봐야 되지 5월 달에 큰 사건 하나 빵 만들어내고 이 분위기 가지고 그냥 여당에서 그냥 또는 여당 후보들이 대규모 공약을 해내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남북 문제가 또 정쟁의 끓이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쟁 끓이와 너무 과잉 어떤 해석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천혜성 차관이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서 군사당국 회담도 북측에 제의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쪽 군사 어떤 직통선이 다시 연결됐다는 걸 보면 북한 측에서는 그 정도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아마 지금 의견을 내비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4부에 돌아와서는 요 남북 고위급 회담 문제하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국민의당 통합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이슈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성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